2020년 8월 22일 아침 5시 30분입니다. 부지런증이죠 또. 실은 그제 밤 늦게 들어와서 12시 다 돼서 들어왔죠. 어제 아침엔 일부러 다른 때하고 똑같이 비슷한 시간에 깼는데도 마음껏 늦잠을 부려보자고 잠이 안 들어도 그냥 불어넣어서 빈둥대고 앞침도 안 해먹고, 그리고 혼자한테 스스로 얘기를 했잖아. 오늘은 책도 한 페이지 아예 열지도 말자, 게으름을 마음껏 피워보자. 그리고 해서 좀 견뎠죠. 그런 식으로 10시쯤 해서 누룽지거려서 아침 먹고, 그 전에 책상 앞에 앉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 흙 좀 퍼다가 마당 파인데 좀 메워주고 이런 거 손수레로 한 서너 번 하고 들어왔는데, 오전은 견뎠어요. 책 한 페이지 안 열고. 근데 오후엔 결국 안 돼서 다른 게 할 게 없으니까 그래도 무거운 책을 읽을 수 없어. 어제 오후에 그 한국전쟁의 그 어려운 상황을 다루는 소설처럼 읽어갈 수 있으니까 콜디스트 윈터를 한 7, 80쪽 읽었나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요새 읽기 시작한 토니 모리슨의 소설 빌러비드를 좀 읽었습니다. 이런저런 보면 그저께 밤에 들어올 적에는 거의 12시 다 돼서 이제 들어오는데 집 거의 다 와가지고 한 300m 앞에서 외길이죠. 근데 전화 KT에서 나와서 길 갈아먹고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짜증도 좀 났죠. 이 시간에. 그래서 내려서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면 된다고. 그래서 그냥 차 안에서 편하게 기다렸습니다. 이 밤중에 혼자 와서 이렇게 전봇대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랬더니 한 10분 정도 기다렸나요? 작업을 끝내고 내려와서 차를 비켜줘서 제가 그냥 지나와도 되는데 차 세워서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다고. 근데 그 사람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뭐 요즘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거 다 오버타임 들어갈 거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고, 어쨌든 고맙죠. 여기 우리 집 들어오는 쪽에 전화선을 수리한다는 얘기는 다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들이니까 그렇게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어제 페이스북에 슬쩍 써놨더니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네요. 저한테. 칭찬받을 일은 아닌데. 한 가지가 이번에 하여튼 뭐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종교시설을 포함해서 건물 내 집회 인원을 뭐 10명이라고 그래요. 좀 50명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 필요성은 이해하고 인정한다. 그런데 그러면 버스와 전철 이런 대중교통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등등의 물음에 대해서는 뾰족한 답도 내놓을 수가 없다. 이게 문제다. 이번에도 서울 다녀오면서 보면 전철 안에 출퇴근 시간이니까 그렇게 꽉 차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서도 마스크를 했다고 해도 막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는 특히 환승역에 가면 그냥 아주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지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데서 전파되는 문제는 더욱 심각하죠. 그래서 교회 안이나 법당 안에서 행하고 또 다른 문제들이라 이게 어떻게 했는지, 그걸 뭐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가고, 어제는 소나기가 한 차례 내릴 것이라 그랬는데 하늘이 하도 맑아서 아닐 테지 그러면서도 세탁을 해서 혹시나 하고 밖에 안 널었어요. 안쪽에 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후에 소나기는 아주 조금 쏟아졌는데 천둥 번개가 그렇게 오라나고, 한 번은 번개가 쳐서 또 누전 차단기가 내려갔었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집을 비우고 있으면 냉장고에 식품들이 문제가 생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뉴스에 지금 코로나가 이제 수도권 서울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다 퍼지고 이 속도가 아주 빨라지고 어디라고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 집단에게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 전주에선 뭐 법원 판사가 걸리고 또 어디서는 어떻게 되고 지금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은경 본부장이 집에 머물러 달라 그랬대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두려움이 확산될 텐데 온 국민이 두려워하게 될 텐데 걱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답을 내놓을 수는 없고 정부 당국자는 좀 차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몇 차례 제가 했는데 대통령이 너무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상황을 힘들게 할 수도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영상 편지 130번째입니다. 제목을 재화의 부족이 아니라 한쪽으로 쏠림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오늘 되게 그저께 이어서 관자몽명편 하나입니다. 천하 불환 무제 환 무인 이분지. 천하는 세상이죠. 세상에서 불환 무제. 그것을 근심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뭐를? 재물이 없는 걸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라. 뭐를? 무인 이분지. 그것을 요 지는 뭐죠? 재화죠? 재화를 제대로 나누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걱정하라. 천하 불환 무제 환 무인 이분지. 그것을 가지고 나눠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나누어 받을 사람이 없는 게 지금 그것을 골고루 분배를 잘 해줄 사람이 없는 걸 걱정하라 그랬어요. 이해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모라시데스가 그랬네요. 나라 재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다지 염려할 바가 아니다. 현재 있는 재물을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나누어 주느냐에 마음을 써야 한다. 그러면서도 논어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 부족함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않음을 걱정하라. 불환과 이환불균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2015년 9월 23일에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전 세계의 기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300억 달러인데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한 나라가 매년 쓰는 국방비가 7,370억 달러이다. 그럼 한 25배쯤 되죠. 여기에 러시아, 중국, 일본 등등의 국방비를 합산하면 서로 죽이겠다며 쓰는 돈을 모두 살리자는 쪽으로 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과거 부자와 가난한 사람, 잘 사는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비율이 20대 80이었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더 악화되어 10대 90을 넘어 5대 95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불환과 이환불균, 부족함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않음을 걱정하라고 했던 공자의 말이 실감이 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실감이 나지 말아야죠. 이를 어찌할까 이랬어요. 근데 세상이 앞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러니까 좀 더 20대 80에서 10대 90으로 갔다 5대 95 이러다 보면 나중에 1대 99로 다 가면은 그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뒤집히죠. 그래서 그 뒤집히지 않도록 오히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마침 이것도 2016년에 읽은 책입니다만 그 유명한 사피엔스에 읽었던 구조를 오늘 아침에 또 봤어요. 사피엔스에 이렇게 썼네요. 현대는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평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시대이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자랑스러워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역사상 유례없는 불평등을 창조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역사를 통틀어 언제나 상류계급은 자신들이 하류계급보다 똑똑하고 강건하며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언제나 스스로를 속였다. 사실 가난한 농부에게서 태어난 아기의 지능은 황태자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의학적 능력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류계층의 허세가 머지않아 객관적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과학소설이 아니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지금 사람을 주문 생산 가능해진다고 하죠. IQ는 얼마로 해주고 미술 지능은 즉 재능은 어느 정도로 하고 뭐 이런 걸. 더 이상 얘기해봐야 또 뻔하죠. 하여튼 오늘 다른 날보다 또 일찍 이렇게 하고 글쎄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게 참 안 되네요. 이렇게 해서 130번째 마칩니다. 마무리가 너무 밋밋하네요.